올해 8.16 대책으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죠. 주택 공급 270만 가구를 공급을 늘리기로 한 정책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물론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특히나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나름대로 금리를 많이 올림으로써 우리나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은 현금의 여유가 있지 않는 분들은 대출을 통해서는 실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진 부분입니다.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면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 복선은 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요와 공급선이 만난 이 부분이 균형점을 해서 여기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는 말이에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 올 8월 16일 날 27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공급이 이쪽이 양인데 양이 증가입니다. 이쪽이 이건 가격이고요. 자,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이쪽 방향이니까요. 늘어났을 경우에 이 수요와 공급을 만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있던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애초에 2020년도 최저 정점을 찍었을 때 주택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이 공급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의 논리와 별개로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가 옴으로써 이런 공급이 되지 않아도 지금 반대로 이 수요가 빠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에 이 공급 수요와 공급을 만났던 선에서 수요가 빠지는 이 선에서 가격이 또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공급이 같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더 떨어질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은 그림이 좀 엉성하게 그려져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은 이 공급과 수요 곡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인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결국 1929년 이루어졌던 대공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자, 지금 이 8.16 대책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별개로 좀 말씀드리면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졌었죠. 1989년도 노태우 정권 때 일기 신도시가 지정돼서 만들어질 때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으로 해서 일기 신도시가 운영이 됩니다. 써드리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그 중에서 서울에 있던 인구가 경리적으로 이쪽 신도시로 빠지면서 나름대로 분산 정책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2기 신도시가 또 만들어집니다. 2기 신도시는 2003년도 노무현 정권에서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5곳이었지만 이때는 12곳으로 지정돼서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곳이 12곳은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해서 수도권 10곳, 충청권 2곳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한강 신도시, 운정 신도시, 고덕 신도시 이렇게 12군데가 있었고 충청권에서는 아산 신도시 폐하수 2군데가 지정이 돼서 나름대로 인구 분산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됩니다. 이때는 9곳이 지정되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9곳이라는 부분이 확실히 지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중에서 5곳은 내년 2023년도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선에서 움직이는 부분에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 정책을 피면서 나름대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렸지만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짐으로써 자연스럽게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수요가 저절로 빠지면서 나름대로 가격이 하방으로 빠졌습니다만은 추가로 이렇게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9곳에 5곳이 내년에 착공될 걸로 강행되는 걸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이 상황에 별개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많이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합세가 된다면 앞으로의 지금의 집값 떨어진 부분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여력이 많다.